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치면 감독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토지라는 원료를 가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설계, 조경, 인테리어, 인허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또는 뭐 상업시설을 만든다면 정말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저 친구가 하면 잘해. 저 친구가 하면 최선을 다한다. 발주자 수자의 입장이 아니고 서로 동지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자기 자존심을 걸고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최고의 작품이 좀 나온다고 봅니다. 최고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아야 되듯이 그렇죠. 자기 트레이닝 과정이 꼭 필요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아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을 잘 포용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매블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최고의 디벨로퍼로 부르시는 분이죠. DSD 3호의 김원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디벨로퍼를 하시는 분이죠. 디벨로퍼, 네. 그죠? 땅을 이제 사셔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를 제공하시는. 잘 모르는 이 젊은이들은 이 디벨로퍼,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직업, 이게 과연 뭘까?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학생들 어떤 직업이라고 좀 강연을 하신다면 설명을 하시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치면 감독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처음에 이제 원료를 가지고 그 원료, 토지라는 원료를 가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설계, 조경, 인테리어, 인허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또는 뭐 상업시설을 만든다면 정말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땅을 사서 그런 설계나 뭐 조경, 시공은 다 이렇게 하청업체에게 주는 건가요? 그게 이제 분야별로 이제 각각 강자들이 있어요. 예. 단순한 건설로 치면 지금 국내 뭐 유무수에 있는 건설회사들 일군들, 뭐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드 일군들이죠. 이렇게 A탑들이 있고, 또 조경은 조경대로 또 그 나름대로 국내 굴지의 조경, 설계는 설계대로 또 내가 최고다.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난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각각 장인들이 있어요. 그 장인들한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섭하고 우선 인간적인 관계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친구가 하면 잘해. 저 친구가 하면 최선을 다한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그 친구들하고의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같이 지내는 동지적인 입장이 우선 그게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으니까 노동을 맡길 수 있고, 그럼 그 친구는 그런 신뢰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낼 수 있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발주자 수자의 입장이 아니고 서로 동지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자기 자존심을 걸고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최고의 작품이 좀 나온다고 봅니다. 야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이 선수를 못 믿으면 저놈이 나 제대로 뛸까? 저게 안 맞는데 제가 능력이 어디까지나 될까?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를 고용을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는 설령 감독이 신뢰하지 않는 시각으로 자기를 기용한다 하더라도 베스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 영화 감독이나 축구 감독, 야구 감독 같이 모든 베스트들을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서 위닝 게임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대단한 직업인 게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빈 땅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넣고 잘하는
그런 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네. 멋진 작품을 만드는 그런 약간 예술과 비슷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대 대학생들이 이제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고 막에 쳤을 네, 때 네, 네.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나는 나중에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 멋진 디벨로퍼가 될 거야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입사를 해야 되나요? 저는 우선 현업에 부닥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고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아야 되듯이 그렇죠. 이 부분도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 트레이닝 과정이 꼭 필요하고 네, 그러면 이 디벨로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꼭 전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가 드리블을 잘해야 되고 슛을 잘 쏘아야 되고 달리기를 잘해야 되듯이 어떤 자기 이 디벨로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설계, 건축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어울러서 자기 체화시키면 우선 도움이 될 것이고 공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링에 올라가야죠. 네, 링이 이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디벨로퍼적인 일을 하는 회사에 네, 입사를 통하거나 어떤 회사, 그 회장님 회사 같은 데가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네. 대부분 지금 군소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벨로퍼들이 소규모 뭐 다세대 사업에서부터 작은 상가 사업에서부터 주말 농장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 나름대로의 이 토지를 재료로 하는 그런 디벨로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데 가서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고 얼마나 쌓아야 될까요? 글쎄 그거는 네.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 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만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도 따라야 됩니다. 운이 따라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그릇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지 영화 감독이 수천 명 있지만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을 가진 영화 감독이 많지 않듯이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어떤 그 성취를 이루려면 최하 한 20년 이상의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이 디벨로퍼 분야에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동지가 생깁니다. 네. 뭐 설계는 저 친구, 저 형이 참 잘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적용은 또 누가 잘해. 또 여기는 누가 잘해. 뭐 이런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그 그레이드가 생기거든요. 자기 브레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브레인들하고 접점이 잘 되면 빨리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게. 디벨로퍼로서 대성할 수 있는 소양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친구는 이런 소양을 갖췄으니까 디벨로퍼 세계에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그런 학문적인 기반이 네. 최소한은 우선 돼야 되는데 네. 자질이 저는 좀 네. 필요하다고 어떤 봅니다. 자질이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봐왔는데요. 네.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술자나 과학자처럼 자기 일만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 남들을 잘 포용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남과의 접점에서 어떤 상승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근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포용력이 가장 큰 덕목이군요. 그렇죠. 리더십. 포용력과 리더십 네.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예. 이 20대, 30대 분들이 이 디벨로퍼에 요새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 세간에 알려지기로 이 사업에 성공하면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네. 하거든요. 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단일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난 게 어느 정도였어요? 그건 뭐 기업 비밀인데 네. 수익보다는 예. 저 손해를 많이 본 현장을 뭐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요. 네. 가장 애정이 가는 단지이기도 하고 예. 가장 제가 또 힘들었던 단지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장 손해를 본 단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다 많건 적건 간에 수익을 냈었는데 확연하게 손해를 본 현장은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라고. 네. 유명한 아파트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경기도 북부의 최고의 명품 단지가 네.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지만 저로서는 정말로 거기서 뭐 진짜 논산훈련소 신병교육 같듯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던 단지이고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계획한 게 2004년 말부터 계획을 했고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년 동안 지금도 거기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셨다는 게 어떤? 아직도 뭐 자녀 부지가 좀 남아 있고 그렇군요. 최근에는 뭐 분양이 아주 잘 됐지만 네. 처음에 내가 2007년 당시에 분양할 때는 제가 교만했어요. 그 전에 제가 승승장구를 했었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군요, 그 전까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교만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따져보지 않고 대형 평형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네. 물론 대형 평형을 짓게 된 동기는 아파트를 이렇게 세 동을 깔아서 보니까 가운데 제가 조경을 제일 중요시 여겼는데 예. 제가 그리고 있는 조경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동 때문에. 그래서 평수를 키우고 가운데 한 동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이 동이 100m가 넘을 정도의 넓은 스페이스를 유지해서 그 안에 제가 멋진 조경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의 평면이 커져가지고 당시에 그 리먼 브로스 사태라고 금융 네.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 위기 이후에 대출이나 모든 것이 경색이 되고 그래서 또 큰 평수를 선호하던 사회적 현상이 작은 평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큰 평수만 많이 지었고 뭐 아파트는 품질이나 이런 것은 제 나름대로는 참 뭐 최선을 다하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제 뒤늦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이라기보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여력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11년을 분양을 했습니다. 11년을 분양을요? 2018년 12월 달까지 분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미분양 11년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단지고 최근에 이제 문산 상암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시다단지 옆에 식사 IC, 사리안 IC라고 IC가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또 전철도 지금 일단 경전철이 지나면 동국대역이라고 식사 사거리에다가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해서 아주 요새는 뭐 완전히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집값도 좀 많이 오르고 한동안 저는 그 입주자들한테 굉장히 빚을 진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빚을 완전히 갚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왜 빚을 진 마음이셨어요? 아니 디벨로퍼가 그분들이 지불한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 저의 가치관인데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최초에 샀었던 가격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제가 극복 못했거든요. 그건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남한테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것이 진짜 훌륭한 디벨로퍼지 그런 걸 극복 못하고 모든 사회 현상에 몰입돼 가지고 집값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의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을 하고 훨씬 그 이상의 가격인 거죠?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에 그런 단지를 더 만들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단지는 그때 당시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단지를 묶어가지고 회주할 수 있는 산책로를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까지 만들었습니다. 5개 단지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그렇죠. 단체거든요. 그 입주자들이 그걸 산책 한 바퀴를 돌아서 산책하는데 1시간 정도 그 걸리는데 집이 공원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이죠. 전 단지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사는 우리 선후배들이 계시는데 저를 보고 들어왔어요. 야, 아이 선배님, 제가 돈은 손해 봤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너무 이 단지가 좋답니다. 네. 제가 참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야,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조만간 다 회복이 될 거야. 지금 회복이 됐고, 지금 상당 부분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단지는 희소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지를 저보고 더 만들려고 해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런 바탕도 없고 토지가 없나요? 그 정도 규모의 토지가? 그렇기도 하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그 100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대단지 규모가 마땅치도 않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투자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한번 이제 혼이 나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로 거기에 정말로 조경이고 뭐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